메르스 여파로 제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약을 취소한 관광객이 6만 명을 넘어섰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신고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대응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르스가 어떤 질병이고 대처법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았습니다. 나눠먹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을 제주도가 사실상 주도해 관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 문을 여는 롯데 면세점 교통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일 최종 심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메르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제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객 예약 취소가 6만 명을 넘어섰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관광객 5~6천 명이 찾았던 한 대형 관광업체. 관광버스로 꽉 찼던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단체 관광객의 80%가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한 70~80%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심각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식자재 납품이 줄다 보니 매출도 줄었습니다. 이 동문시장이 약 70%가 식자재를 그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관광객이 오시질 않으면은 저희 전통시장에는 상당히 큰 그 매출 감소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여파로 제주 관광을 포기한 관광객은 6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중국인은 3만 1,000명이나 됩니다. 제주와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노선과 크루즈 운항 일정도 잇따라 취소돼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경제 관련 유관기관들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 피해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기업에 2억 원 안팎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빨리 진정시키면서 우리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위축되는 소비와 경제 심리 이것을 회복시켜서 파생되는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산업 영업 손실은 물론 지역 경제 침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고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기보다 집에서 기다리면서 보건소에 마련된 긴급 전화로 우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이 첫 번째 의심 신고 대응 단계부터 허점이 많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갑작스런 고열과 어지럼 증상을 느낀 유재화 씨. 체온이 39도까지 오르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보건소에 10여 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결국 2시간 만에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열이 39도까지 나와서 죽었는데 이리저리 전화해라 저리 전화해라 하고 얼마나 그 차 안에서 저 혼자서 얼마나 진짜 좀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유 씨는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건당국의 초동 대응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던 서귀포 보건소는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동부보건소로 떠넘겼습니다. 동부보건소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유 씨는 또다시 서귀포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저희 정신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일반 직원이 그 전화를 받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미숙해서
받으려는 그 도중에 전화가 끊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끊기니까 저희 이 끊긴 담당자가 그러면 이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는 사이에 계속 이 통화 중에 걸리신 거예요. 제주도는 메르스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지 말고 먼저 지역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는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도 기관 사이에 업무 떠넘기기와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면서 초기 대응에서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메르스 초기 대응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과연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를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이 메르스 확산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메르스 과연 어떤 질병입니까? 메르스라고 하면은 중동호흡기 바이러스 증후군을 줄여서 메르스라고 일컫는데요. 주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주로 기침, 가래, 그다음에 발열, 심해지면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 크게 증상이 구별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고요. 더 이제 국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부분은 이게 의료기관에서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보도에 따르면은 치명률이 40%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많이 위협을 가져올까봐 많이 더 이슈화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 중동 지역의 사망률의 데이터는 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망률 한 10% 내외로 보고 있고 이것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사망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균성 폐렴, 흔히 이제 고령이나 면역 저하자나 암 환자들이 걸릴 수 있는 세균성 폐렴의 사망률이 20%, 30% 더 높은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은 사망률이 10% 내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가 대부분 만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감염이 되면은 질병이 급격하게 폐렴으로 이완이 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른 면역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 항암 치료를 받거나 면역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이식 환자들, 그리고 만성 신부전 환자들과 같은 면역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질환에 취약하게 되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는다면 본인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역이 취약하신 분들은 병원을 방문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그리고 관공서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부분을 자주 왕래할 경우에는 손 씻기를 더 자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대병원이 메르스 치료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제주대병원 음압경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중증 의심 환자는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서귀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메르스 의심 신고자 1명이 발생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제주 적십자사와 아라 종합복지관에 메르스 여파로 중단된 노인 급식을 재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도 사실상 행정기관이 정하는 바람에 관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도입돼 올해로 3년째를 맡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해마다 읍면에는 5억 원, 동지역에는 2억 원이 획일적으로 배정돼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에 총액을 배정한 뒤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저희들 읍면동별로 일괄 배정해 드리는 읍면 단위 5억, 동 단위 2억 내지 4억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개선하냐면 행정시 단위로 총액 배정하는 걸로.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가 전체 예산 규모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데다 예산을 쓸 사업을 논의하는 읍면동 지역회의도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는 매해 132억만 쓸래라고 결정한 사람은 둘이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이 조항은 상당히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해서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어쨌든 도에서 워낙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읍면동에서 어떤 주민 참여를 통한 그 예산 편성 또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 편성을 결정할 때 있어 가지고 그 지역회의 위원회 역할이 세계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특히 주민 참여 예산이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시설 사업에만 치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는 19일 개점하는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면세점의 교통대책이 내일 심의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롯데 면세점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보완 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고 대형 버스 10여 대를 동원한 주행과 주차 실험도 할 계획입니다. 롯데 면세점은 대형 버스 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매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만들고 매장 근처에 환승장을 두는 보완 계획을 제출했지만 올해 안에는 설치할 수 없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추진하던 관광호텔인 아덴타워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아덴타워 시행사의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관광공사가 관광안내센터 용도로 도유지를 매입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숙박시설을 짓도록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탐라국 유적지인 서귀포 강정동의 대궐터 유적에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은 오늘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도자기 파편 등이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정동 대궐터는 19세기 제주 목사가 쓴 탐라집 초본의 옛 탐라국의 도읍지로 기록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 지역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은 2명입니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조합장 2명을 후보자 매수와 기부행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한 혐의로 필리핀인 31살 제이모 씨와 9살 딸 등 모녀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부산으로 가기 위해 제주공항 국내선 외국인 전용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세와리의 제주 양돈농협 돈이유전센터에서 어제 발생한 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돼지 분만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화재로 씨돼지 1,800마리가 폐사해 4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한 달가량 축산 농가에 씨돼지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시 애월포구 앞바다에서 어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한림읍 귀덕리 21살 진모 씨인 것으로 지문 감식에서 확인됐습니다. 진 씨는 지난달 29일 집을 나가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맥주 보리의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맥주 보리 재배 면적은 2,000헥타르로 지난해 645헥타르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매 가격도 40kg에 48,0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3%가 올라가 지난해 27억 원이었던 제주보리 총 수입이 올해는 9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